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네, 들리세요? 네. 아, 예, 반갑습니다. 음, 예, 지금 준비하는 직렬이 정확하게 어디세요? 사회복지직이요. 아, 구급. 사회복지직이시고, 네. 지금 준비하신 지는 얼마 되신 거예요? 한 1년 정도 작년부터 조금씩 네, 하는데 주부 수험생이다 보니까 네, 공부 시간이 조금 들쭉날쭉했었어요. 하다가 음, 못하는 중간에 조금 이렇게 쉬게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네, 일단은 1년을 하고 올해 어, 6월 달에 지방직 시험을 쳤었거든요. 예, 예. 점수는 참담했습니다. 아, 그러면은 주부시니까 네, 제가 일단 호칭 그냥 선생님이라고 부를게요. 네, 일단은 제가 첫 번째 궁금한 거는 네, 아무래도 좀 공부 시간이 들쑥날쑥할 텐데 네. 평균적으로 하루에 공부 시간은 평일날 한 몇 시간 정도 확보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새벽 기상을 해서 네. 한 10시간 정도를 오, 최대한 맞추려고 하고 있고 아마 네. 6월 달까지는 계속 그렇게 유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아, 네, 그러면 생각해요. 시간이 그래도 예상 외로 좀 많이 잡히시네요. 10시간 정도면은. 평균적으로 그동안은 한 8시간 정도 네. 했었는데 아무래도 시험이 다가오니까 잠을 줄여가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아, 그러시군요. 네, 예. 그러면 지금 카톡으로 저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제가 네, 한번 읽어보고 같이 답변 한번 좀 드려볼게요. 네, 그동안 심우천 선생님 컬에 따라서 문법 구문 강의를 들었고, 밀당 영어 독해 레벨 1 강의를 들었고, 문법 풀이 전략서 이해도 중이시고요. 그 다음에 문법 문제 풀이 들어가고, 독해 심우천 선생님 강의로 독해를 하고, 문법 풀이로 넘어가려는데, 너무 독해 시간이 오래 걸려서 구문과 어휘가 약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기서 궁금한 거는, 독해를 네, 하실 때요, 네. 문장 구조는 좀 잘 읽히세요? 아니면 좀 어려우세요? 어떠세요? 평상시에? 많이 길어지면 네. 어렵고요. 네, 조금 그나마 짧은 거는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자이 스토리 기본편 앞부분이랑 이런 거 네, 봤을 때는 네, 네, 좀 풀리고요. 네. 구문 천재를 제가 봤었는데 구문 천재도 풀리는 거는 많이 풀리고 조금 도치라든지 이렇게 조금 음, 지문이 길어지면 안 돼요. 야, 그렇군요. 네, 구문 천재가 일단은 이제 좀 어려운 거 위주로 많이 모아놓은 글이잖아요. 네, 예. 그러면은 지금 질문 주신 거 첫 번째 보니까 제 컬이 1단계에서 4단계 컬이 주신 거 보니까 제가 기본편 수준인지 완성편 봐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완성편을 네, 만약에 하루에 지문을 한 10지문 정도 만약에 볼 수 있다고 하면은 저희가 실제 이제 독해 지문 10지문 정도 푸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는 완성편을 봐도 상관없는데요. 근데 예를 들어서 완성편을 좀 어렵게 느껴져가지고 한 세네 지문밖에 못 본다고 할게요. 네, 근데 기본편은 예를 들어서 한 10지문 이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런 경우라면 저는 차라리 좀 쉬운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음, 괜히 어려운 독해 지문을 아직 풀 실력이 아닌데 네, 괜히 어려운 지문의 독해를 조금 푸는 것보다는 네, 차라리 그냥 풀 수 있는 지문을 다양하게 좀 많이 연습해 보는 게 좋거든요. 특히 나중에는 독해에서는 빈칸 완성이나 순서 찾기 또는 문장 삽입이 많이 중요해요. 네, 그러면 그쪽 관련된 지문을 자주 풀면서 나중에는 뭐 주제 제목이나 일치, 불일치를 조금씩 같이 병행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은 먼저, 제가 봤을 때는 완성편을 서점에서 봤을 때, 네. 혹시 완성편 서점에서 좀 보신 적 있으세요? 간단하게? 아니요. 완성편 못 봤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첫 번째는 직접 한번 보시고 서점 가가지고, 네, 완성편 푸는데 부담이 없다. 네, 그러면 기본편 말고 완성편을 푸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제가 걱정하는 대로 혹시 만약에 완성편이 푸는데 어려워서 많이 못 봐요. 네. 그러면 차라리 풀 수 있는 지문인 뭐 기본편 같은 거를 많이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자이 일단은 스토리 예, 기본편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쵸. 그러니까 예를 네. 들어서 완성편이 어려우면 기본편을 그냥 좀 더 많이 풀면 좋고 완성편 음, 풀만 하면 그럼 완성편을 푸시는 게 낫고요. 네, 왜냐면은 좀 어려워서 조금 푸는 것보다는
네. 차라리 쉬운 질문을 여러 지문 풀면서 근데 음. 여기서 이제 걱정이 되는 게 네. 아이 그래도 시험이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네. 어려운 지문을 좀 연습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거는 해결책이 있는 게 어차피 자이스트 독해는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네. 거의 한 500字이상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학생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선생님 그럼 자이스트 독해는 어느 교재까지 보고 시험장에 가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네. 근데 저는 그게 전혀 상관이 없는 게 어차피 어려운 지문은 나중에 우리가 영어 연도별 기출이나 그것도 음. 추후에 풀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이미 어려운 지문이 있기 때문에 그때 네. 어차피 어려운 지문을 많이 접하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는 것 음.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음. 뭐 연도별 기출같이 어려운 지문을 안 푼다면야 이게 고민이 될 수 있지만 네. 시험장 가기 전에 아마 연도별 기출이 제가 전에 말했듯이 120회 정도가 있다고 했어요. 네. 그러면 연도별 기출 만약 다 푼다 하더라도 4개월은 걸린다는 거예요. 네. 근데 연도별 기출은 이제 개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누군가는 뭐 짧게는 2개월 남겨놓고 푸시는 분도 계실 거고 누군가는 3개월, 누군가 음. 4개월 어쨌든 그 단계에서는 어려운 독해를 들어가기 때문에 음. 지금은 연도별 기출 들어갈 때가 아니라면은 음. 지금은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음. 어차피 뒤에서 연도별 기출에서 어려운 문제는 풀 거니까. 네. 네. 그런 문제고 또한 독해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가 독해를 잘하기 음.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제일 중요한 건 어휘랑 네, 구문 어휘랑 실력이랑 네, 문법. 어, 세 가지가 다 필요한 것 저도 같아요. 비슷한 생각이에요. 네. 뭐냐면 선생님께서 만약에 독해 지문을 잘 못 읽는 게 있다고 하면은 네. 강사인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그 문장에 나온 문장 구조 분석, 네. 구문, 네. 어휘가 단지 잘 안 잡혀가지고 못 읽는 거고 네. 반대로 선생님께서 시험장에 갔는데 독해 지문을 쑥쑥 읽는다고 할게요. 네. 그러면 선생님 평상시에 알고 있는 문장 구조 그리고 구문, 어휘가 나와서 저는 음. 쉽게 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선생님께서 어차피 독해는 계속 유형별로 푸는 연습을 하시면서 감을 유지하시되 네. 계속 남은 이제 6월 13일 전까지는 꾸준히 어휘, 생활영어, 문법, 구문, 유형별 독해 꾸준히 푸잖아요. 네. 그러면 점점 문장 구조를 보는 능력이 향상되실 거고 네. 그럼 독해 실력은 향상되지 않을까요? 네. 자동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생각했을 때는 일단 단계별 연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네. 번째 선생님께서 남겨주신 질문 다시 한번 또 읽어볼게요. 네. 자, 앞으로 5개월 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저 커리가 가능할지. 제가 알려드린 커리에서 네. 어휘, 문법, 구문, 유형별 독해에서 선생님이 맞는 단계에서 그냥 바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를 그게 들어서 기초 네. 문법이 부족하면 기초 문법을 다루면 되고 네. 선생님 입장에서 문법 이론이 약하면 문법 이론부터 들어가면 되는 거고 네. 어 음.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그래도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 다 하기 힘드니까 네. 그냥 뭐 몇 개 과정 빼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어 근데 그렇게 빼면은 결국은 그 부족한 점이 보완이 안 돼 가지고 그 네. 부족한 점 때문에 점수가 또 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선생님이 지금 1년 동안 공부하셨기 때문에 저는 느꼈을 때 선생님이 1단계부터 하실 실력은 아닐 거거든요. 네. 그러면 아마 2단계나 3단계가 되겠죠.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래서 다 할 수 있어요. 아, 이해되시죠? 가능할까요? 네. 충분히 가능하세요. 대신에 네. 저는 이제 선생님뿐만 아니라 많은 공무원 수험생들에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거는 네. 우리 수험생들 영어가 당연히 어려우니까 음. 영어를 인강에 많이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스타 강사의 인강을 보면 네. 그래도 이 강의를 듣고 나면 점수가 좀 오르겠지. 아니면 실력이 향상되겠지. 네. 이렇게 생각하고 영어 공부를 인강을 들으면 오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으세요. 네. 정말 많이 봤어요. 근데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영어가 과목 자체가 어렵고 네. 선생님들은 이제 스타 강사니까 네. 유명하니까 이걸 강의 들으면 점수가 오르겠다. 들으면 또 이해는 되거든요. 그쵸? 근데 여기서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고등학교 때도 수능 준비했을 때도 많이 느꼈을 텐데 영어는 강의를 듣는다고 늘기보다는 그 강의는 참고는 하되 결국 직접 풀어봐야 되는 문제예요, 이거는. 근데 네. 많은 수험생들 아쉬운 건 뭐냐면 주구장창 인강을 들어요.
네.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본인이 직접 풀어보는 영어 순 공부 시간이 부족하고 네. 많이 풀어보고 틀려보고 그걸 정리하고 약점 체크하고 보완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네. 강의만 넘어가기 바빠요, 그냥. 네. 그러니까 들은 건 많아. 음 음 근데 제대로 약점 체크도 못하고 문제점 보완도 못하고 그냥 다음까지 넘어가기 바빠요. 네. 제가 그 그렇게 1 년을 보낸 것 아니 같아요. 모든 학생이 그래요. 아 지금 공무원 준비하는 모든 학생들이에요. 물론 스타 네. 강사 강의를 들어 가지고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네. 근데 그런 분들은 보통 영어가 중고등학교 때 기반이 잡혀 가지고 음. 본인이 필요한 거 위주로 그냥 체크해서 듣는 정도지. 근데 영어를 잘 못하시는 많은 수험생들은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강의를 듣거든요. 네. 또 영어 선생님들이 약간 민감한 부분은 OT 자체에서도 다들 본인 강의를 많이 들으라고 해요. 음. 커리를 이미 1년 단위로 쫙 늘어놓고 거의 다 들으라고 해요. 저는 영어 강사분들 중에서 영어 강의를 듣지 말고 여러분 직접 말 푸세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음. 그러면 학생들은 일단 절박하니까 일단 듣는 거고. 근데 문제는 과정이 너무 기니까 네. 끝도 없다는 거예요. 계속 듣기만 하지. 네. 그러면은 순 영어 공부 시간도 많이 줄어들고. 근데 사실 네. 제가 원하는 거는 우리 수험생분들이 잘하길 원하지는 않고요. 네. 잘하면 그건 강사죠. 학생이 아니라. 네. 그리고 수험생들 5과목 공부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영어를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어요. 네. 제가 원하는 거는 각자 단계에 맞는 좋은 교재를 선정해 가지고 네. 직접 풀어보는 거예요. 음. 그리고 많이 틀려보는 거예요. 음. 틀린다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그 틀린 걸 통해서 '아 나는 아직 이 파트에선 이게 약하구나.'를 약점 체크를 하고 그걸 보완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되는데 네. 대다수의 수험생들은 그런 거 없이 그냥 넘어가기 바쁜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께서 지금 5개월 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커리가 가능할지 가능하세요. 왜냐면 제 커리는 거의 독학 커리거든요. 음. 인강을 듣는 게 거의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능해요. 그리고 음. 선생님이 해주셔야 할 것은 단계별로 연습을 하시면서 많이 틀리세요. 네. 틀리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좀 많이 받으시는 편이에요? 아니면 잘 안 받는 편이에요? 좀 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공부를 아마 하는데 힘드실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어차피 지금 음. 5과목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영어는 당연히 틀릴 수 있어요. 음. 그래서 틀리는 거에 대해서 덜 민감하면 네. 오히려 더 빨리 올라요, 실력이요. 예를 들어서 음. 만약에 문법을 공부한다고 하면은 너무 잘하려고 하는 욕심내는 학생들은 네. 문법 이론을 그 자리에서 암기를 하고 음. 관련된 문제를 맞추려고 해요. 그렇게 하면 음. 문제가 뭐냐면 너무 꼼꼼하게 공부하려다 보니까 진도를 못 나가요. 음. 근데 영어 강사로서는 학생은 당연히 틀릴 수 있어요. 뭐 강사도 아닌데. 네. 그리고 여러분들 뭐 한국사도 공부하고 국어도 공부하고 지금 선택 과목 공부하니까 정신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차라리 문법은 이론은 그냥 한번 보고 단원별 문제 그냥 바로 들어가서 문제 풀고 그냥 틀리시는 거예요. 대신에 음. 해설을 보고 고치면은 네. 그 이론 개념에 대해서 점점 알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문제 풀고 틀리고 알아가고 문제 풀고 틀리고 알아가고 그게 다 음. 끝나서 한번 다 끝나면은 이제 추후에는 문법 출제 포인트 적고 암기하고 네. 이렇게 하나의 음. 과정이라 생각하면 부담이 없는데 네. 많은 수험생들은 절박하고 잘하려고 하니까 왠지 틀리면 안 될 것 같고 왠지 좀 완벽하게 공부하려고 하고 그런 완벽성이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것 같아요. 아 그게 커리를 알려주실 때 보통 이렇게 뭐 OT나 이럴 때 네, 이렇게 뭐 2회독 이거 문법 강의 2회독 하고 네. 그다음 거 넘어가라고 하시니까 근데 저는 2회독을 한다고 해서 그게 제 머릿속에 다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암기, 음, 복습 이거를 다 하게끔 해 왔거든요. 지금 그래서 말씀하신 게 대형 강사분들 커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네네네. 대형 강사분들은 커리가 워낙 많기 때문에 네. 그분들은 1년 내내 강의를 다 들으라고 해요. 네. 그럼 상식적으로 1년 내내 강의 다 들으면 언제 공부해요, 영어를요? 네. 강의만 듣기만 하죠? 근데 제가 네. 추천한 커리는 6개월 과정이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커리에서는 문법 이론은 계속 6개월 동안 계속 돌리는 거예요. 음. 반복해 주는 거죠. 그리고 네네. 공무원 문법은 나오는 출제 포인트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네. 그리고 그 포인트에서 크게 안 벗어나고요. 새로운 유형이 나오지는 않아요. 새로운 포인트가. 네.
그러면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포인트를 암기해주고 관련된 단원별 문제를 풀어보고 틀려보고 네. 대신에 옆에다 출제 포인트 적고 네. 그 다음에 암기를 계속하면 돼요. 해독하면서. 근데 음. 많은 수험생들은 이론과 포인트가 암기가 안 된 상태에서 단원별 문제를 많이 안 풀어요. 왜냐면 단원별 문제를 풀면 답이 뻔히 그 해당 파트가 답이니까 안다고 그냥 넘어가요. 그리고 문법을 음. 못하니까 아 나는 랜덤이 약하구나. 그래서 랜덤 문법을 많이 풀어요. 대다수가. 네. 그럼 문제가 뭐냐면 실제 공무원 기출은 문법 이론 포인트에서 하나도 안 벗어나요. 네. 근데 문법 이론과 포인트는 암기가 안 된 상태에서 단원별 문제는 우리가 적용하는 데 사실 취지가 있는 거거든요. 포인트별로 적용을 해보고 그 다음에 출제 포인트를 적고 암기하는 거에 포인트가 있는데 그런 단원별 연습은 안 하고 그 다음에 랜덤으로 많이 넘어가서 푼 건 많은데 랜덤의 단점은 뭐냐면 섞여요. 문법적 지식이. 네. 섞인 문제잖아요. 근데 네. 우리는 시험장에서 문법이 만약에 한 네, 사지형 선다형으로 한 세 문제 나왔다고 하면 총 12개 포인트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음. 많은 포인트 중에서 12개 포인트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어가지고 바로바로 끄집어내야 되는데 단원별 문제를 많이 안 풀고 랜덤 문제를 많이 푸신 분들은 섞여 있어가지고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음. 단원별 문제는 채소로 풀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공무원 강사분들 커리 보면은 막 어려움 몇백제, 몇백제 계속 음. 늘리는 거죠, 과정을요. 음. 그렇게 그게 약간 좀 문제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해야 할 것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보니까, 그 전에 두 번째 보니까 자이스토리 기본 완성 연도별 기출. 연도별 기출이 4개월 걸린다고 하셔서 이것이 5개월 안에 하기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자이스토리 기본과 완성은 아까 제가 말했듯이 네. 다 봐야 되는 건 아니고 네. 볼 수 있는 음. 범위까지만 보는 거예요. 6월 음. 13일 전까지. 네. 그리고 연도별 아, 기출은 지금부터 6월 13일 전까지 자이스토리를 계속 해요? 연도별 기출이랑 같이? 연도별 기출을 하는 날 자이스토리를 안 하고요. 근데 아. 선생님이 해보시면 알겠지만 연도별 기출 20문제 푸는 게 네. 상당히 체력이 많이 고갈돼요. 네. 그래서 그거를 매일매일 풀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 안 푸는 날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때는 자이스토리 독해 교재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네네. 자이스토리 교재 또는 연도별 기출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연도별 기출을 풀 수 있다면 지금부터 들어가도 되지만 네. 지금 연도별 기출을 풀기 어렵다면 이번 달은 자이스토리까지 풀고 네네네. 2월 달부터 연도별 기출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죠. 음.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자이스토리는 언제까지 다 끝내야 된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 네. 워낙 문제가 많기 때문에 6월 13일 전까지 연도별 기출을 안 한 날에 풀면 된다. 그리고 아. 이번 1월 달에 연도별 기출을 들어가기 힘들면은 2월 달에 연도별 기출을 들어가되 1월 달은 자이스토리를 풀자. 또 네. 자이스토리 풀 때는 유형별을 순서대로 풀지 마세요. 그러면 뒤에 유형이 너무 늦어져요. 그럼 음. 제가 아까 말했듯이 빈칸 완성, 네. 그리고 순서 찾기, 그리고 문장 아. 삽입이 좀 많이 어려운 편이기 때문에 네. 걔네들은 조금씩 매일 풀어주고 아. 나머지 뭐 주제, 제목, 그리고 일치, 불일치 이런 거 등등등은 네. 조금씩 추가로 더 풀어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매일 푸는 거죠. 일단 1월 달은요. 네. 이해되시죠? 네네. 그 다음 세 번째 질문 보니까 문법풀이 전략서를 보다가 패스 실전 연문법 5 푸는 게 어려움 없이 적용이 될지. 문법풀이 전략서는 제가 봤을 때 단점은 걔는 약간 좀 랜덤 형식의 구성일 것 같아요. 제가 교재 리뷰를 했을 때. 네. 단원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단어별로 나와 있는. 단원별로 나와 있으니까 네. 문법 파트별이 아니라는 거죠, 걔는. 음. 그래서 섞인다는 거죠. 근데 어. 반대로 패스 시점 연문법 5호는 앞에 진도별 시체크 111은 이론과 포인트가 단원별로 나와 있고 단원별 문제가 있고 뒤에 음. 랜덤형 예상문제 444는 랜덤 문제라는 거예요. 네. 오히려 문법풀이 전략서보다는 단원별로 되어 있고 그 순서대로 나오기 때문에 네. 아마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음. 어, 왜냐면 병행을 하기에는 그러면은 병행을 할 필요는 시간도 없을 없을 것 것 같아요. 같긴 하지만. 왜냐면 둘이 컨셉이 비슷한데 네. 두 교재를 어설프게 제대로 못 보는 것보다는
한 어, 교재만 정해서 문법풀이 전략서를 붙고 문법풀이 전략서. 근데 패스 시점 어, 연법 5로 붙고 5. 근데 이건 비교 대상이 아닌 게 패스 네, 시점 연법법 5는 정확히 말하면 이론, 포인트, 단원별 문제, 랜덤 문제 다 있는 교재예요. 그러니까 네네네. 같은 교재가 아니라는 거죠. 문법풀이 음, 전략서는 그냥 포인트만 있는 거고 걔는. 네네네. 그래서 저희는 패스 시점 연법법 5에서 기초에서 벗어나는 포인트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요거 네, 한 가지만 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이 선택할 음, 문제인데 네. 문법풀이 만약 전략서를 본다고 하면 그거 보고 나서 단원별 문제 좀 많이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생각했을 때. 그리고 만약 패스 시점 아, 연법 5만 보면은 그냥 이건 5만 보셔도 충분하고요. 그럼 그동안 해오던 게 있어서 네. 그냥 이걸 또 놓고 말씀해주신 555만 볼지 아니면 그 선, 문법풀이 어, 전략서를 계속 할지가 사실 저도 아직 그거는 고민이긴 하거든요. 선생님이 선택하실 문제인데 만약 어, 문법풀이 전략서를 본다고 하면 그걸 계속 네, 보시되 네. 단원별 문제집을 푸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 심우천 선생님이 단원별 문제가 오, 없어요. 네, 그래서 없어요. 저는 그게 걱정인 거예요. 다른 문제집은 없을까요? 어, 555 그러니까, 말고? 그러니까 보통 그 선생님은 랜덤 문제니까 네. 그래서 저희는 그냥 아예 처음부터 그냥 패스 시점 연법 5로 그냥 한 번에 끝내는 거죠. 아, 아니, 그래서 이동기 선생님 700제? 그것도 단원별 문제가 그거는 있다고. 앞에 단원별 조금 있고 뒤에 랜덤이 많이 있는데요. 차라리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할 거면은 그냥 이동희 선생님 그 영어 문법 네. 유형별 문법 그걸로 푸는 것도 괜찮고요. 근데 걔를 음, 풀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네. 뒤에 영어 연도별 기출과 겹치겠죠. 이제 기출이니까. 아, 그래서 저희는 아예 음, 안 겹치게 패스 시전 연법 5를 그냥 고정시킨 거죠. 그래서 아, 선생님이 만약에 문법풀이 전략서를 보고 싶다면 이동기 선생님 제가 봤을 때는 문법 유형별 문법 기출 문법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에 네. 뒤에 연도별 기출 풀 때 겹친다는 거 감안해야 되고 아, 만약에 겹치지 않길 원한다면 네. 패스 시점 패스 시점 음, 연법 5를 보면 좋고요. 근데 네. 5는 이미 많은 학생들이 다 제가 독학거리 추천해가지고 네. 효과를 많이 봐서 저는 그냥 이거 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대안이 없기 때문에요. 네. 자, 네 번째 질문 보니까 자, 계획 잡는 것이 어렵네요. 444 학습법에 대략적 계열별 컬이 알려주신 것처럼 지금부터 남은 6월 지방직까지 월별로 계획을 잡으면 어떻게 좋을지 일단 어휘는 지금 뭐 보세요? 보카 익스트림 2.0. 그럼 보카 이스트리 2.0은 몇 회독 하셨나요? 지금 2회독. 그럼 보카 이스트리 2.0은 좋은 교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네. 어원과 연상법이 잘 나와 있거든요. 양도 네. 많이 줄였고요. 네. 걔는 계속 보세요. 네. 대신에 평상시에 독해용 어휘 노트라는 걸 하나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뭐냐면 선생님께서 유형별 독해를 푸시면서 모르는 어휘들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앞으로요. 네. 그 어휘도 정리하고요. 또 음, 나중에 만약 영어 연도별 기출 푼다고 할게요. 그럼 연도별 기출에서도 어휘 생활영어 문제에서 모르는 단어도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보기형에도 많이 나올 거고요. 네. 또 연도별 기출 안에서도 독해용 어휘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걔네들을 독해용 어휘 노트라는 곳에다 싹 다 정리하세요. 음, 그러면은 보카 이스트리 2.0과 겹치는 단어도 있고 네. 보카 이스트리 2.0에서 빠진 단어도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보카 이스트리 2.0은 선생님 집중적으로 보시고요. 네. 근데 보카 이스트리 2.0에서 빠진 단어는 제가 볼 때 수거나 생활영어겠죠. 네. 네. 그렇다고 뭐 이디언 7, 8 그룹 사자니 또 양을 늘리는 것 같고 네. 그러면은 독해용 어휘 노트에서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연도별 기출에서요. 음, 거기서 어차피 생활영어 다 풀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음, 독해용 어휘 노트는 대신에 자투리 시간에 보세요. 음, 쉬는 시간, 점심시간, 저녁시간, 집에 갈 음, 때 버스 안, 전철 안, 잠자기 전에 등등등. 대신 음, 보카 이스트리 2.0은 얘는 집중적으로 보시고요. 네. 그래서 어휘는 얘는 고정시켜가지고 6월 13일까지 계속 꾸준히 이렇게 보시면 충분하실 것 같아요. 네. 문법은 일단 저는 궁금한 게 네. 기초 문법 문제집은 전에 푸셨어요. 기초문법 문제집이요? 왜냐면 공무원 강사분들이 기초 문법 문제집은 별로 없거든요. 거기 다들 문법, 문법 이론 단계 문제집만 거의 있지. 예를 네. 들어서 뭐 이리라 선생님 예전에 테이크아웃처럼 기초 아, 단계 문법 문제를 그러니까 네. 저희는 처음에 중앙연 문법 3,800제를 추천드리는 이유가 네. 기초 과정의 문법인데 네. 많이 틀려요.
강의만 보고 그 심은철 선생님 문법 이론서 안에 거기 안에 있는 문제 말고는 사실은 제가 거의 직접 없어요. 많이 풀어본 거 강사분들이 없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근데 대다수의 이론 과정에서 틀린 걸 제가 질의응답 다 받아보면은 네, 기초 문법이 다들 부족해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애시당초 그냥 중한영문법 3.8페이지 3학년 교재를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음, 네, 이거를 푸신 분들은 많이 틀려요. 네, 대신에 나는 기초 과정에서 아직 이게 약하구나를 알고 이론으로 넘어가고요. 네. 이거를 안 푸신 대부분의 수험생분들은 난 그래도 기초 과정은 중고등학교 때 영어를 6년 배웠으니까 알지 하고 그냥 이론으로 넘어가요. 네, 그리고 대충 들으면 또 이해는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그 이론에서 그 기초 문법이 부족해서 그것들 다시 또 틀려요. 네, 그래서 저희는 애시당초 처음부터 중간연법 3.8제 3학년은 제대로 잡고 패스시절 연법 5로 들어가는데 네. 근데 선생님께서는 지금 중간연법 3.8제 3학년을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 아, 기간이 너무 얼마 안 남다 보니까. 정확히 말하면 지금 네, 1월 달이고요. 그리고 네. 2, 3, 4, 5월이면 기간이 얼마 남지는 않지는 않아요. 아,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중간연법 3.8제 3학년 말 푼다고 할게요. 빠르게요. 네. 그럼 빨리 푸시는 분들은 2주 안에도 풀어요. 잘하시는 분들은요. 음, 그 풀고 패스시절 연법 5는 그래도 2, 3, 4, 5, 6, 4, 5개월 남았어요. 그래서 시간이 음, 사실 부족하지는 않아요. 근데 음, 중앙연법 3.8제 3학년 교재를 저희가 추천하는 이유는 기초 네, 문법 외에도 독해를 위한 문법을 많이 다뤄요. 네. 그래서 저희 학원은 저희 지점 같은 경우는 처음 오신 분들은 먼저 이것부터 보라고 해요. 아, 필수로. 왜냐면은 음, 공무원 강사분들이 이런 컨셉의 교재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빵꾸 난 상태에서 바로 이론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네. 저는 선생님이 만약에 영어로 고득점을 원한다고 하면은 지금 선생님 실력이면 빠르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음, 그래서 유튜브에 제 거 중앙연법 4.8일째 3학년 교재 푸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그 이건 선택으로 맡길게요. 근데 저희 네. 학생들도 오래 걸리지는 않아요. 이거 푸는데. 아,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이 보시고서 난 네, 풀어봤으면 좋겠다면 풀어보시고 네. 이거 나는 풀고 싶은 시간이 없다. 그러면 패스 시절 연법 5로 들어가셔야죠. 근데 음, 유의할 점은 패스 시절 연법 5에서는 중앙연법 3.8일째 3학년에서 다루는 기초적인 내용은 많이 다루지는 않아요. 왜냐면 음, 그런 이론서 교재들은 기초는 어느 정도 안다는 전제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음, 저희는 중앙연법 4.8제 3학년 교재를 빠르게 풀고 그 다음 패스지도 연법으로 들어가죠. 이거는 음, 시간은 뭐 부족하지는 않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선생님 음, 선택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네, 이거는요. 네, 그 다음에 문법은 패스지전 연문법 5로 들어가되 네, 이 교재가 나중에 제 거 유튜브 보시면 알겠지만 패스지전 연문법 5 관련된 활용법 동영상이 있어요. 네, 네, 진도배치 체크 111이라는 파트가 상당히 중요해요. 네. 여기서는 이론과 포인트를 다루고 단원별 문제를 적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단원별 문제가 너무 잘 만들었어요. 음, 좋은 교재라는 거는 풀고 나면 문법 포인트가 딱딱딱 남아야 돼요. 근데 음, 대다수의 공무원 강사분들의 단원별 문법 교재를 보면은 뒤에 있는 단원까지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도 많아가지고 특히 기출 음, 문제 같은 경우는요. 네, 섞여요. 문법이. 근데 네. 이 교재는 안 섞여요. 그래서 좋아요. 오, 저희가 5년 동안 써보고 좋아서 지금 일반 학생들한테 계속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아, 근데 이 교재는 안 떠요. 왜냐면 마케팅이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근데 네. 제가 생각했을 검색해도 잘 때는 안 맞아요. 나오더라고요.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잘 만든 교재예요. 문법 교재 중에서. 아, 강의를 들을 필요는 없죠. 제가 추천한 건 지금 독학이에요, 선생님. 완전 독학. 네. 강의가 아니라. 음, 근데 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시부초 선생님 강의를 받기 때문에 풀 수 있겠지만 네. 일반 학생들 그냥 풀기 힘드니까 그 전 단계로 중간연법 3.8배째 3학년을 먼저 공부하고 이거 들어가라고 했던 거고요. 음, 그 다음에 또 랜덤형 예상문제 444가 있어요. 네, 이건 랜덤 문제예요. 네, 근데 랜덤 문제는 좋고 나쁘고 없어요. 그냥 문제 풀이에요. 네, 대신에 우리가 시험에서 보는 공무원 기출은요. 네. 진도배치 체크 111에서 크게 벗어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음, 저는 진도배치 체크 111을 집중적으로 보고 음, 랜덤형 예상문제 444는 나중에 네. 111이 좀 어느 정도 보고 나서 그냥 단 유지 차원에서 조금씩 풀면서 아, 조금씩 틀리고 그리고 어, 랜덤 문제 풀면은 문법적 지식이 섞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랜덤 문제 풀고 나서 옆에다 출제 포인트를 적고
네. 대신에 문법적 지식이 섞이지 않기 위해서 진드버시 체크 111을 계속 꾸준히 보는 거죠. 쉽게 네. 말하면 진드버시 체크 111은 단권화 교재로서 계속 보는 거예요. 음. 그러면 다 맞출 수 있다. 근데 아, 학생들은 그래도 랜덤 문제 좀 많이 풀어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랜덤의 예성제 444도 이미 양이 많아요. 랜덤 문제가. 네. 그리고 뒤에서 우리 영어 연도별 기출 푼다고 하면은 그것도 다 랜덤이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문법은 충분해요. 이너프. 음. 근데 많은 학생들은 또는 많은 강사분들은 양치기로 막 공부를 시키려고 해서 이거 풀면 다음에 또 이거 풀라고 하고 이거 풀면 또 이거 풀라고 하고. 근데 공무원 영어 강사분들의 아쉬운 점은 타 과목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하세요. 음. 그래서 영어밖에 모르니까 영어를 많이 하라고 해요. 근데 음. 그러는 순간 다른 과목이 밀리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영어는 막 무조건 많이 할 게 아니라 해야 할 것만 단계별로 집중하시고 네. 직접 많이 풀어보고 틀리시면은 그걸 보완하시면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하세요. 아. 그래서 최대한 줄일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구문 독해는 따로 선생님께서 지금 시부트 선생님 교재 어떤 거 보셨다고 했죠? 구문 천재를 보기는 구문 천재는 했는데요. 어려운데 그 전 네. 단계는 혹시 안 보셨나요? 예를 들어서 뭐 음. 합격 구문이나 아니 뭐 천인문이나 합격 구문 봤었어요. 합격 학, 구문 강의랑 네, 이래도 저 혼자서 한 번 더 하고 그다음에 네. 구문 천재 넘어가고 음. 문법 하고 그러면 문법풀이 한 전략서. 가지 여쭤볼게. 네. 구문 천재는 몇 회독 하셨어요? 이래도 그러면은 이해독은 안 하셨으니까 네. 그냥 구문 천재를 이해독 하는 걸로 하죠. 어. 왜냐면 강의를 들은 건 들은 거고 네. 그걸 바탕 선생님이 직접 다시 또 풀어보시기 좋아요. 구문 천재는 강의는 안 들었어요. 그러면 직접 다시 푸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구문 천재를 이해독 하실 때는 네. 하나하나 해석을 세세히 해보세요. 음. 그러면 어떤 지문은 해석이 잘 되는 지문도 있을 거고 네. 어떤 지문은 해석이 잘 안 되는 지문도 있을 거잖아요. 네. 해석이 안 된 지문은 여러 번 반복해 주세요. 그 자리에서.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요? 그러면은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저도 빨라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넘어가세요. 대신에 선생님이 해석이 안 됐던 문장은 따로 독해 노트란 걸 만들어 가지고 아까 독해 어휘 노트가 아니라 독해 노트라고 네. 앞으로 구문 독해 말고도 선생님이 유형의 독해를 푸시면서 해석이 안 된 문장들 종종 많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 문장들을 싹 다 모으세요. 노트에다.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다시 또 구문 천재 역할을 대신할 수도 있어요. 음. 이거를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선생님이 만약에 문장 구조 분석을 제대로 빠르게 할 수 있으면 독해가 쉬워져요. 네. 근데 선생님이 약한 문장 구조가 있는데 그거를 제대로 선생님 걸로 만들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근데 웬걸 시연자에서 비슷한 구조가 또 나온 거예요. 네. 그럼 그때 또 해석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시연자에서는 빨리 읽기 때문에 정신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문장들만 다 모아놓는 거예요. 음. 그래서 구문 독해는 구문 천재 그냥 복습만 하세요. 음. 그리고 평상시에 이제 독해 풀면서 해석이 안 되는 문장들은 독해 노트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정리하자. 이 정도만. 대신에 구문 음. 독해는 많은 시간 투자하지 마시고 한 30분만 투자하세요. 구문 천재 네, 그거는요? 복습은요. 왜냐면 음. 구문 독해보다는 유형별 독해가 지금 단계에서는 더 중요하실 거예요. 음. 그러니까 저희는 아예 처음부터 구문을 충분히 연습하고 유형별 독해로 넘어가요. 음. 그래서 편한 게 뭐냐면 구문하고 문장 조서가 알기 때문에 독해가 되게 수월해져요. 음. 근데 많은 수험생들은 어휘랑 기초 문법과 독해를 위한 문법, 그리고 구문이 안 잡힌 상태에서 어설프게 독해가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독해를 시켜보면은 감독해를 하거나 독해를 해석을 잘 못해요. 네. 근데 많은 학생들이 이걸 몰라요. 왜냐면 많은 학생들이 독해를 직접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인강을 듣고 적기만 하니까요. 네. 그래서 구문은 제가 볼 때 30분으로 줄이시고요. 그리고 네. 유형별 독해 같은 경우는 자이스토리, 기본이든 완성이든 선생님이 실력에 맞는 음. 교재를 하나 정해가지고 1월 네. 달까지 푸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시간을 영어는 하루에 몇 시간 정도가 확보가 가능하세요? 4시간요. 그러면은 어휘 1시간, 보카 익스트림. 네. 나중에 더 줄이셔도 되세요. 네. 잘하시면은. 네. 문법도 1시간.
네. 구문은 30분. 제가 지금 이거 적고 있어요. 네. 적고 나서 선생님한테 그 아, 카톡으로 붙여 넣어 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유효의 독해는 1시간 30분. 음, 그리고 나중에 어휘랑 문법 어느 정도 잡히잖아요. 네. 그럼 어휘랑 문법 더 줄이셔도 되세요, 그때는. 그럼 그때 네. 독해를 더 많이 넣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 1월 달은 이렇게 공부하시고, 네. 그 다음에 2월 달부터는 제가 봤을 때는 어휘랑 문법은 보카 이스트림 플러스 패키지 용법 5로 계속 유지. 네. 그리고 구문 독해는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때는 끝났으니까. 구문 천재가. 벌써 이해도 끝났으니까요. 네네네. 그럼 구문 독해 30분을 유효의 독해다 더 투자하는 거예요. 2시간으로. 2시간으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휘 1시간, 문법 1시간, 그리고 유형별 독해는 2시간이 되죠. 근데 네.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이때부터 연도별 기출을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네. 유형별 독해 2시간에 연도별 기출을 넣어가지고 연도별 아, 기출은 30분 시간 배분 연습하시고 1시간 30분 리뷰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 한번 나중에 한번 보세요. 네. 그러면 연도별 기출을 푸는 날은 유형별 독해를 안 하시면 되고 어차피 연도별 기출 안에 독해가 10지문 있기 때문에요. 네. 근데 연도별 기출 아까 말했듯이 매일매일 풀기 힘들어요. 120회니까. 네. 그러니까 안 푸는 날도 있을 거예요. 지쳐서. 음, 그때는 유형별 독해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음, 2, 3, 4, 5월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네. 결국은 어휘랑 문법 더 이상 할 게 없고 계속 반복이에요. 왜냐면 그 음, 범위에서 시험이 나오니까. 그리고 네. 독해랑 연도별 기출을 계속 꾸준히 푸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 큰 방향은 약간 이런 식으로 잡고 싶어요. 그럼 음, 깔끔해요. 강의를 크게 들을 음, 것도 없고 선생님은 이미 강의를 많이 들었어요. 네. 많이 들었어요. 그럼 선생님이 해야 될 것은 이제 진짜 풀어야 되는 거야. 네. 근데 영어 강사분들은 계속 막 몇 배째니 계속 끝까지 허리를 계속 들으라고 하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잘 판단을 해야 돼요. 내가 음, 이제 강의를 그만 줄이고 직접 풀지. 영어 네. 강의를 들을지. 근데 솔직하게 영어를 강의 들어서 잘한다? 그럼 영어를 누가 못하겠어요. 아, 다들 다 스타 강사 강의를 1년 프리패스 다 듣고 있는데. 그럼 진짜 다들 영어 잘 나왔겠죠. 네. 근데 강의는 참고할 뿐, 영어는 언어니까 직접 풀어보셔야 한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약간 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아, 자, 제가 혹시, 지금 간단하게 좀 조언 드렸는데, 네. 좀 이렇게 궁금하신 것 좀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것 좀 있으세요? 아, 모의고사 같은 거는 저는 안 안 풀어도 풀어도 돼요. 되나요? 왜냐면 아, 영어 연도별 기출이 120회가 있기 때문에 네. 굳이 안 푸셔도 되고, 음, 풀고 싶다면 중간중간에 푸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음, 영어 강사분들의 모의고사가 이렇게 질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차라리 기출은 포인트도 반복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모의고사 굳이 아, 저희 학원 정말, 자체에서 모의고사 보는 거 빼고는 굳이 모의고사는 그렇게 안 음, 들어가고요. 오히려 기출을 많이 봐요. 아, 어. 왜 보통 막 하프 이런 거. 하프 같은 경우는 저는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게 음, 하프 모의고사는 도움이 되는 수험생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누구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 그런 아, 분들 새벽에 일어나서 그냥 가볍게 열 문제 푸는 거예요. 음, 그런 분들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대다수의 문제가 되는 학생들은 하프 문제를 풀 실력이 아니고 그 전 단계로 단계별 연습이 필요한 학생들인데 네. 남들이 하프를 푸니까 본인도 푸는 학생들. 그럼 여러 가지 제가, 문제가 생기겠죠. 첫 번째, 단계별 연습도 제대로 안 되는데 랜덤 문제를 어떻게 풀어요? 두 네. 번째, 그러면 그 하프를 풀면서 단계별 연습을 제대로 할 시간이 줄어든다고. 세 네. 번째는 우리 영어 시험은 20문제지 10문제가 아니에요. 네. 시간 배분이 아예 다르고 네. 그리고 문제 난이도 구성, 순서 음, 이런 것도 차라리 하프를 풀 거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냥 동형 모의고사 20문제를 제대로 푸세요. 차라리 음, 시간 배분 연습과 집중력 유지나 문제 푸는 연습을 하게끔. 근데 동형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영어 연도별 기출. 음, 네. 다른 과목도 기출 중요하잖아요. 네. 영어도 기출이 중요해요. 그런데 몇몇 선생님들은 영어 기출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시는 영어 강사분들도 계세요. 음, 그 강사분들이 말하는 주장은 독해 지금 똑같이 안 나오냐? 뭐하러 푸냐? 음, 근데 그런 강사분들 특징은 영어 연도별 기출 강의가 없어요. 아, 그리고 기출 자체가 없어요. 강의가. 음, 근데 저는 이제 영어 연도별 기출을 풀면서 느낀 건 뭐냐면 영어도 포인트는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 어휘 생활 영어는요. 나왔던 단어랑 생활 영어,
관련된 보기에 나왔던 표현들이 또 나와요. 네. 그리고 관련된 동요들이 나오는 거고요. 네. 그래서 기출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문법이야말로 진짜 기출 문법 포인트만 나와요. 네. 독해는 당연히 똑같이 안 나오죠. 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형별로 접근하는 방법, 답의 근거를 찾는 연습, 음. 답의 근거가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 네. 매력적인 오답은 뭘 조심해야 되는지, 네. 그리고 문장 구조 분석이 안 되는 거는 독해 노트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문장 구조 분석에서 연습해야지 나중에 네. 실전 시험에서 비슷한 문장 구조가 나오면은 빠르게 읽을 수 있고. 네. 그리고 영어 독해에서 우리가 기출 풀어야 하는 이유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독해용 어휘는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음. 영어 독해 나중에 연습 기출 풀어보시면은 네. 공무원 독해에서 자주 쓰이는 어휘들이 정해져 있어요. 네. 걔네들 많이 써요. 근데 영어 강사로서 선생님이 독해를 단계별로 연습하시면요. 네. 막판에 독해 실력을 가장 빨리 올리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막판에. 판에 음. 많이 그냥 독해를 많이 풀어보라고? 푼다? 많이 풀어도 제대로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면 그다지 효과는 없어요. 그냥 계속 음. 감독해로 해석을 엉터리로 하고 그럴 수 있거든요. 저는 솔직히 이렇게 네. 해요. 만약 선생님께서 보세요, 지금. 어휘 공부하죠, 생활영어 공부하죠, 문법 공부하죠, 구문 공부하죠. 또 유형을 독해서 유형을 접근하는 연습하실 거고, 답의 근거 찾는 연습을 할 거고, 문장 구조 분석 잘 안 된 것들 다 분석할 거잖아요. 네. 그럼 남은 거는 어휘예요. 독해용 어휘. 어. 선생님이 독해 지문을 풀 때 본인이 모르는 독해용 어휘들이 지문에서 많이 쓰인다. 그러면 해석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선생님이 평상시에 독해용 어휘를 정리를 해가지고 음. 그 어휘를 자투시에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아. 지방지 시험 갔는데 와 지방지 독해 쓰이는 어휘들이 많이 아는 거예요. 그 선생님 빨리 독해 읽히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연도별 기출 또는 영어 기출에서 독해가 중요한 이유는 음. 그러한 독해용 어휘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음. 저는 오랫동안 이렇게 연도별 기출을 강의를 하고 학생들 때 풀어보라고 권하고 그걸로 학생들 성적을 올려보니까 저는 영어도 기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프 모의고사는 네. 잘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런 학생들도 도움이 될 거예요. 영어를 너무 잘해요. 예를 들어서 영어 영문학과를 졸업했거나 대학 편입 음. 상위권 학교로 편입을 해가지고 영어를 너무 잘해. 네. 근데 선택 과목이 너무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런 학생들 음. 영어를 빨리 줄이고 하프 같은 걸로 그냥 간만 유지하고 최소로 음. 그다음에 타 과목을 좀 집중하고 싶어하는 학생들 괜찮죠. 아니면 아까 네. 제가 말했듯이 영어를 단계별로 연습해가지고 영어를 잘해. 근데 기초도 음. 많이 풀어봤고 풀 게 네. 없어. 네. 그런 분은 괜찮은데 그게 아닌 대다수의 단계별 연습이 안 된 수험생들이 남들이 하프 푸니까 나도 푼다. 음. 그러면 이제 섞인다는 거죠. 음. 음. 네. 어. 자, 또 평상시에 좀 궁금했던 거 있어요? 뭐 영어 아니라 타 과목도 괜찮아요. 타 과목이요? 아, 일단은 그러면 영어 한번 좀 궁금하신 거. 영어 독해 푸는 스킬 강의 같은 거, 제 거 유튜브에 나와 있어요. 제가 붙여드릴게요. 그것만 볼까요? 아니면 제가 두 그 가지 붙여 넣어 드릴게요. 첫 네. 번째는 유형별 접근하는 방법 프린트가 있어요. 네. 제가 카톡으로 좀 잠시 붙여 넣어 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첫 번째는 이거 독해 유형별 접근 방법 이거 한번 프린트 나중에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고요. 네. 두 번째는 20문제 푸는 스킬이 있거든요. 네. 이거 유튜브에 있으니까 제가 요것도 붙여 넣어 드릴게요. 이거 두 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스킬 같은 경우는 네. 선생님이 문장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고 독해 연습을 많이 했다는 전제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음. 저도 학생들에게 스킬은 좀 나중에 알려주는 게 스킬을 네. 처음부터 알려주면 그거에 얽매예요. 처음부터. 음. 그렇게 네네. 하면 문장을 못 보고 문장을 어느 단계별로 연습하셔가지고 체계적으로 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스킬을 아시면 더 음. 효율적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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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강의는 볼 필요가 없다. 선생님은 이미 강의를 다 본 것 같아요. 저는 생각했을 때. 더 필요한 강의가 음. 우리가 있을까요? 아니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직접 푸시면 되죠. 독해를 풀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저희는 하우에버 그거를 같은 어떻게 네. 해결했냐면 네. 저희는 공무원 영어 독해 안 쓰고 자이스트 독해를 써요. 그래서
아, 자이스트 거기 해설이 독해가 자세하게 있으니까. 해설 자세가 인강을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근데 공무원 강사분들의 독해 교재는 인강을 팔아야 되니까 인강을 보게끔 해설이 자세하지 않다는 거죠. 네. 해설 자세하게 만들면 당연히 가격이 비싸지고요. 양이 많아지니까. 음, 그래서 자이스트 독해가 좋은 게 네. 그냥 독해 끝판왕이에요. 문장 음, 구조부터 잘 나와 있고, 구문 잘 나와 있고, 왜 정답인지, 왜 오답인지, 답의 근거 잘 나와 있어요. 음, 너무 잘 나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아, 그냥 자이스트 독해를 풀라고 하죠. 대신에 네. 나중에 영어 연도백기 줄로 공무원 지문을 풀면 되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예.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좀 조언 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신 것 같아요. 아, 네. 제가 이제 계월별로 네. 제가 어떻게 이거를 짜면 좋을지 많이 헷갈렸었는데, 네. 예, 이 정도면 이렇게 네 하면 될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공부 한번 해보시고요. 네. 또 추후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저도 응원할게요. 네, 네, 좋은 감사합니다. 밤 되세요. 네.